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하느냐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2km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12km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여기 A부터 B까지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시속 1km 시속 1km 혹은 1km per hour라고 하는 속도로 이동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1시간에 1km를 간다는 것이 시속 1km의 정의니까요. 그래서 12km를 가려면 12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속 2km로 갔을 때는 6시간이 걸립니다. 시속 3km로 이동을 한다면 4시간이 걸리게 되겠고요. 시속 4km로 이동을 하려면 3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1시간에 4km를 가는데 총 12km를 가야 되니까 3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때 여기서 이 속력을 x라고 하고 걸린 시간을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x의 값이 1에서 2, 2배가 되었을 때 걸린 시간은 12에서 6으로 2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속력이 1에서 3으로 3배가 되었을 때 시간은 12시간에서 4시간으로 3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속력이 1에서 4, 4배가 되었을 때 걸린 시간은 12에서 3,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이 x, y 사이의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데요. 정의를 하면 x가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쭉 됨에 따라서 이때 y의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y가 2분의 1배로 혹은 3분의 1배로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 이것을 y는 x에 반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x가 2배가 됐을 때 y의 값이 2분의 1배가 되고 x가 3배가 됐을 때 y의 값이 3분의 1배가 되고 x의 값이 4배가 되었을 때 y의 값이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 그런 관계를 가지고 y는 x에 반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기 시간은 속력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본다면 x, 1, 2, 3, 4 쭉 쓸 수 있겠고요. 그때 y의 값이 12, 6, 4,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x의 값이 2에서 4로 2배 증가했다. 그럼 y의 값은 6에서 3으로 2분의 1배 증가한다는 거. 이제 2분의 1배 증가한다는 건 감소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속력이 6, 시속 6km다. 그럼 그때 11k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에서 6, 2배가 되었을 때 4에서 2, 2분의 1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y는 x에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와 y의 관계식을 하나 구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2분의 1을 쓸 때 이 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y의 값을 우리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y는 속력입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y의 값이 속력으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금은 y의 값이 시간이죠. y의 값이 시간이고 x의 값이 속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는데요. y의 값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속력분의 거리. 근데 사실 거리는 우리가 아까 12km로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x의 값인데 이게 계속 변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x가 이제 1일 때 y의 값은 1분의 12가 되는 거죠. 왜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x인데 x가 1일 때 거리는 그대로 12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에서 속력이 시속 2km일 때 거리는 12가 되고요. x가 3, 속력이 시속 3km일 때 거리는 12니까 걸린 시간은 그대로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값을 쭉 찾아줄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y의 값을 어떻게 찾아줄 수 있느냐면 속력이라고 하는 x의 값 분의 거리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x의 값이 뭐 시속 10km로 간다 했을 때 걸린 시간 이것은 사실 x의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때 나온 값은 y는 12분의 12는 1 그래서 1시간이 걸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비례 식을 통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y가 x에 반비례한다면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식이 성립합니다. 이때 a는 0이 아니겠고요. a는 일정한 수입니다. 일정한 수로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y는 x분의 a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가 x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y가 x에 반비례합니다 라는 말은 y는 x분의 a 이제 어떤 상수입니다. 일정한 수라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이제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식을 만족합니다. x와 y가 그렇다면 y는 x에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식을 양변에 x를 곱해주면 xy는 a가 됩니다. 즉 x와 y의 곱이 일정할 경우 일정한 수로 수렴할 경우 수렴한다는 건 일정한 수가 항상 나올 경우 그 관계 x와 y의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여기에서 사실 보시면 이 x와 y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속력 곱하기 시간은 항상 거리라고 하는 일정한 값으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와 y의 곱이 일정한 수가 된다면 x와 y는 반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이 6리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것을 x명이서 똑같이 나눠 마실 때 한 명이 마시는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x와 y가 반비례하는가? 우리가 x와 y가 x에 반비례한다. 혹은 x가 y에 반비례한다. 그와 같은 반비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식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x, y는 a라고 하는 식을 찾아도 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물 6리터를 한 명이 다 마신다. 그러면 한 명이 마시는 물의 양은 6리터가 되겠죠. 두 명이서 나눠 마신다. 6리터를 둘이서 나누니까 한 명이 마시는 물의 양은 3이 되겠죠. 세 명이 나눠 마신다. 그러면 한 명당 2리터씩 마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아줄 수 있는 거. 물 전체의 양은 사람 수 곱하기 한 명이 마신 물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6, 2 곱하기 3, 3 곱하기 2는 전부 다 6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x와 y의 값이 하나의 값 6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두 식이 만족하는 것은 y는 x분의 6 혹은 xy는 6이니까 양변을 x로 나누어 주어서 이런 식을 x와 y가 만족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비례를 만족하는 하나의 식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은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 가로 세로는 모르겠는데 직사각형의 넓이가 10제곱센티미터라고 해봅시다. 이때 가로의 길이 x, 그럼 세로의 길이 y라고 했을 때 x와 y 사이, 제 y가 x에 반비례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10제곱센티미터는 어떻게 구하죠? 공식에 따르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됩니다. x와 y의 곱이 또 일정한 수구나. 그럼 이걸 양변을 x로 나누어 줘서 이걸 우변을 우리가 왼편에 쓰면 y는 x분의 1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면 y는 x에 반비례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걸 찾아주기 위해서는 y는 x분의 a는 일정한 수, 0이 아닌 이와 같은 관계를 찾아준다면 우리가 y는 x에 반비례한다 혹은 x는 y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10은 x 곱하기 y에서 양변을 y로 나누어 준다면 x는 y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x가 y에 반비례한다 혹은 y가 x에 반비례한다. 그거는 이제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 y가 x에 반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x의 값이 4일 때 y의 값이 16이다 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이때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라고 이해를 해보면 y가 x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y는 x분의 a 형태로 쓸 수 있겠구나. 혹은 x, y는 a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a의 값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a의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 주어야죠. x가 4일 때 y가 16이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y가 16이면 x는 4 그리고 a일 때 그러면 우리가 a의 값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양변에 4를 곱해주면 64는 a 따라서 y는 x분의 64로 우리가 만족하는 식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 주셔도 됩니다. x가 4고 y가 16이니까 a는 x와 y의 곱인 64 그래서 x, y는 64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여라 라고 했으면 y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 x가 들어가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xy는 64라고 하는 이 식은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식은 아니에요.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것은 이런 식으로 y는 x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뭐 나중에 제가 이건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보일의 법칙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온도가 나중에 화학에서 배울 텐데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압력이 4기압일 때 부피가 150 세제곱센티미터인 이와 같은 기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압력을 x라고 하고 부피를 y라고 하면 y를 x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여기 보시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피 y, 압력 x 분의 a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비례한다 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a의 값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a의 값을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a의 값은 xy로 쓸 수 있으니까 x가 4기압일 때 y가 150세제곱센티미터니까 4 곱하기 150 계산하면 600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x와 y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600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기체의 부피가 예를 들어 뭐 200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부피를 y 값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압력을 x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y가 200일 때 이 기체의 부피가 200제곱센티미터일 때 압력이 몇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 관계식에서 y가 200이라면 x는 몇이냐라고 하는 쉬운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y가 200이라면 압력 x는 x분의 600으로 쓸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x를 곱해주면 200, x는 600. 양변을 200으로 나누어주면 x는 3.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200세제곱센티미터일 때 기압은 3기압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반비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반비례라고 하는 것은 x가 2배, 3배, 4배 증가하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y가 x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면 y는 x분의 a 혹은 xy는 a라고 하는 식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 반대로 xy는 a 혹은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식을 만족하면 그때 y는 x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